오늘 드디어 밝혀지는 60년 전 보스. 진태석을 지금까지 올가 매고 있는 그 인물이 밝혀지는데요. 김수석 위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파주 창고의 차가운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등장이 건양그룹을 둘러싼 모든 싸움의 끝을 내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밀한 리플리가 이제 단 2회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연휴입니다.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요. 파주 외곽의 낡은 창고 안은 석유 냄새와 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주하늘은 옆에서 이를 악물며 정신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앞에는 라이터를 손에 쥔 진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의 경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였어요. 진태석은 휴대폰을 들고 한혜라와 영상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이 창고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한혜라는 차정원과 함께 차 안에서 파주를 향해 달리는 중이었는데요. 영상통화 화면 속 진세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무기로 살아온 한혜라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차정원은 운전대를 꽉 쥐면서도 엄마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한혜라의 눈에 가득 찬 눈물을 보는 건 차정원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 눈물이 한혜라가 진세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벌어야 해요. 가짜 비밀번호 보내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숫자와 영문자가 뒤섞인 가짜 비밀번호가 진태석에게 전송됐어요. 창고 안에서 진태석은 노트북을 열고 스위스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튕겨나오는 화면을 보며 진태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한혜라, 날 또 속여. 그 말은 소리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는데요. 그 순간 진태석의 얼굴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라 어떤 공허함이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온 남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잠시 방심한 사이 주하늘은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창고에 들어올 때 창고에서 들고 간 칼로 손목의 밧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진태석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태석, 당신 정말 미쳤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세미는 당신 친딸이야.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세미. 내 친딸이지. 그러나 내가 그동안 일궈온 돈도 나에게 소중한 거야. 진태석은 이성을 잃은 채 말했습니다. 세미는 할 말을 읽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서 파주 창고 위치를 보고받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는데요. 진태석 개자식, 우리 하늘이를? 라는 말을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주하늘은 단순한 동맹의 아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진태석과 싸워오면서 공난숙이 진심으로 아끼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파주 창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공난숙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차 빼. 지금 당장. 공난숙이 구실장에게 명령했어요. 구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한편 병원 면회실에서는 주영채가 진세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요. 진세훈의 얼굴은 며칠 만에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주영채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꺼내줄게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주영채가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쓸쓸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주영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진태석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남자의 웃음이었어요.
영채야, 나는 진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해줘?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세훈 씨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처음부터 세훈 씨를 도구로만 봤잖아요. 그 말에 진세훈의 눈이 흔들렸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진세훈이 물었어요.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세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파주 창고 근처에 도착한 차정원과 한혜라는 차에서 내려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정원 씨, 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듯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진태석을 진태석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는데요. 한혜라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도 이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지금 어디세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창고 뒤쪽으로 오면 내가 있어요. 진태석을 끝내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창고 뒤쪽으로 돌아가자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정장 수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한혜라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요. 차정원은 엄마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한혜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태석의 친딸이군요.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차정원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태석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진태석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남자가 진태석에게 처음으로 돈과 권력을 쥐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진태석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도구가 오래됐어요. 쓸모가 없어진 도구는 정리해야 하는 법이죠.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이 남자가 바로 김수석 윗사람인 어르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정치계의 실세라고만 알려진 그가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을 처리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죠? 차정원이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창고 안에서 진태석은 아직 자신의 외부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세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진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손을 뻗어 닦아주지 않았어요.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과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그의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그 충돌이 진태석이라는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사이 손목의 밧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커터칼 조각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을 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세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고통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태석은 벌떡 일어나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한혜라 왔구나. 창고 문 앞에서 한혜라와 차정원이 멈춰 섰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공난숙의 차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구 실장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창고를 노려봤어요. 진태석 저 인간 내 눈에 띄면 그냥 두지 않겠어. 공난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쪽에는 김수석의 사람들이 이미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요. 차정원이 창고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차정원이에요. 아버지, 저 혼자 왔어요.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진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이 혼자야? 네.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차정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차정원의 눈에 의자에 묶인 진세미와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주하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하늘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진태석은 라이터를 든 채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아, 넌 내 편이지? 차정원은 진태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딸로서의 분노, 진태석의 피를 받은 자로서의 혼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아버지,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살짝 풀렸는데요. 그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주하늘이 오른손을 비틀어 밧줄을 끊어냈어요. 커터 칼 조각이 손바닥을 깊이 베었지만 주하늘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일어서며 창고 한쪽에 있는 전기 배전함으로 달려가 발로 걷어찼어요. 창고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어둠 속에서 차정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라이터를 켜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감으로 파악하고 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키며 바닥을 굴렀어요.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차정원, 이 손 놔. 차정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라이터를 비틀어 빼앗았는데요. 그 순간 창고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난숙 팀이 진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차정원을 올려다봤는데요. 차정원은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진태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차정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한혜라가 차정원 옆으로 다가왔고 공난숙도 진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주하늘은 진세미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엉엉 울면서도 주하늘에게 기대 버텼습니다. 경찰이 진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창고 입구 쪽에서 김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태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는데요.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이야, 태석아. 김수석의 윗사람 어르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버리는 게 아니야.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진태석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요.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윗선이 직접 자신을 정리하러 왔다는 사실이 진태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진태석이 호송 차량에 실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창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공난숙, 그리고 진세미까지요. 진세미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태석에게 가장 아픈 장면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는데요. 비자금 리스트와 차기범 씨 관련 증거, 옥상 사건의 실체, 스위스 계좌의 불법 자금 출처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진태석은 그 어떤 변호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진태석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에서는 이미 오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허탈함뿐이었어요. 피고인 진태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울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혜라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먼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 그 자체였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공난숙이 차정원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때? 이제 속 시원해? 공난숙이 물었어요.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공난숙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멈칫했는데요. 그러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며칠 후 건양그룹 회장실에서 주하늘과 차정원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는 건양그룹 재건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싸는 거예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진태석 이름이 아닌 건양 이름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싸움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요, 하늘씨. 차정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정원아. 우리 함께 있잖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 한혜라는 그날 저녁 혼자 차기범의 수목장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한혜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기범씨, 정원이가 잘 해냈어요. 당신 딸이 정말 잘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그것을 대답이라고 생각했는지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한혜라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주영채는 진세훈과 함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는 진세훈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 표정에서 오랜만에 무언가 사람다운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진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진태석 없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 뭐. 주영채는 진세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 뒷모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건양그룹의 새벽은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60년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정원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차기범의 딸로 태어나서 진태석의 딸이 됐다가 다시 차정원으로 돌아온 긴 여정이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인지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진태석이었어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는데요. 구치소 전화 특유의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차기범을 죽인 건 맞아. 변명 안 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내가 내 딸인 걸 알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은 진심이었다고. 차정원의 눈이 흔들렸는데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는 순간의 복잡함이 차정원을 잠시 무너뜨렸습니다. 알겠어요. 차정원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옆으로 다가왔는데요. 차정원의 눈가가 촉촉해진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은 주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 한 줄기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는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도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차정원은 그 엉뚱한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 웃음이 이 이야기에서 차정원이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프네요.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섰는데요. 나란히 걷는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건양그룹의 불빛이 서울 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일 수는 없고 살려둘 수도 없는 순간에 사람은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파주 외곽의 오래된 산업단지에서는 비 오는 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은 창고 안에는 오래된 기계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진태석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어요. 조급함 대신 묘하게 가라앉은 눈빛이었는데 그게 더 섬뜩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면 길고 길었던 친밀한 리플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네요. 이제 진태석의 거취만이 남아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진태석을 징계하고 착한 정원이와 주하늘의 해피엔딩을 기대하죠.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 빨리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진세미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주하늘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는데요. 그 웃음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사람이 말이야, 끝까지 몰리면 선택지가 없어져.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을 때 진세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속에는 한혜라가 있었고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한혜라는 소리를 질렀죠. 세미와 주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그 목소리를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여기까지 몰아넣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진태석의 말투는 원망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그걸 알고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잘라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돈이었고 정확히는 비밀번호였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한혜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고 차정원은 말없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차정원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혜라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분노와 계산이 동시에 섞인 목소리였죠.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이후의 그림은 서로 달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혜라는 결심한 듯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시간을 벌 거야.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고 안에서 주하늘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진세미가 보였고 그제야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진세미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드럼통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라이터가 있었고 불을 붙였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주하늘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 이건 아니잖아.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뭐야? 진세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진태석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진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흔들림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은 결국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죠. 한편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집에서 주영채는 구실장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거의 절박에 가까웠습니다. 진세훈의 행방을 들었을 때 주영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다가왔거든요. 병원에서 마주한 진세훈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기세도 자신감도 모두 사라진 채 무너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주영채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려 했어요. 자신 때문에 더는 다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이 주영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시 파주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차정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짜 비밀번호였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여러 장치를 해두었죠.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태석은 접속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처음에 여유는 사라지고 분노가 얼굴 위로 드러났어요.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석은 라이터를 움켜쥐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모두를 위협하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두려워 보였죠. 차정원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태석을 바라보는 눈에는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연민이야말로 진태석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감정이었죠. 그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이 잠시 방심한 틈에 주하늘은 조금씩 풀고 있던 밧줄을 풀고 진태석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라이터는 손에서 떨어졌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차정원이 진세미를 먼저 풀었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끌어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과 안도의 숨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이 시간 이 파주창고에 등장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김수석의 윗사람 한 노신사와 그가 데려온 몇 대의 차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태석을 제압했습니다. 진태석은 이 노신사를 보며 당신,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는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철저히 당신에게로 충성을 다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태석은 분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썼으면 그만 써도 되지. 진태석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 노신사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한혜라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권력과 비리로 똘똘 뭉친 인간들의 더러운 민낯을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태석도 잘못했지만 이 얽히고 얽힌 정계의 비자금의 끈을 끊어야 돼. 진태석은 법정 대신 노신사의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진세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과 차정원은 진세미를 붙들며 괜찮아. 세미야. 아빠 곧 돌아오실 거야. 한혜라도 함께 말했습니다. 세미야, 아빠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기다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뒤늦게 나타난 공난숙과 구실장은 헐레벌떡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아들, 괜찮은 거니? 진태석 이계 자식. 하지만 진태석은 이미 노신사의 사람들이 데려가고 난 뒤였죠. 진태석 얘는 어디 간 거야? 도망이라도 간 거야? 공난숙은 말했어요.
윗분이 데려갔어. 한혜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아니 데려가서 어쩐다는 거야? 나도 몰라. 진태석의 운명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뭔지 모르게 불안하네. 한혜라는 말했습니다. 건양가의 저택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혜라. 말 좀 해봐. 공난숙이 시끄럽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윗분이 무슨 말씀이 있겠지. 한혜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수석과는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조만간 연락이 오실 거예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건양가가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회장이 된 이상 이런 비리의 모든 끈은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주 회장 우리 정원이와 힘을 모아서 이 권력의 비리의 끈을 끊는 작업을 해야 건양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 한혜라는 말했습니다. 아, 뭐야. 내가 모르는 이 얘기들은 다 뭐냐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네가 갖고 간 비자금 다 토해내라는 소리야. 그 돈은 정말 더러운 돈이라고. 너나 우리나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돈이라고. 정신 차리고 빨리 토해내.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한번 먹은 돈은 절대 토해낼 수 없다고. 지금 진태석 끌려가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공난숙, 정신 차리라고.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하늘아, 나 이거 정말 토해내야 되는 거니? 공난숙이 주하늘에게 물어봅니다. 공여사, 아니 어머니 당연히 토해내야죠. 제가 말했잖아요. 위험한 돈이라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니를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하늘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 말을 들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겠네.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해졌지만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균열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뒤 다시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정원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게 맞는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잃은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마침표를 찍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관계들 속에서 누구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한혜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는 진태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많은 튜브가 그의 몸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진태석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밀한 리플리 오늘이면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네요. 어떤 결말이 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는 오늘 평화로운 엔딩으로 엮어봤습니다.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에서 못 본 예측 이야기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진태석. 한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태석을 불렀습니다. 내 품에서 편히 쉬어. 한혜라는 베개를 들어 올렸어요. 진태석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가는 베개. 한혜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차기범의 복수도 정원이의 고통도 내 괴로움도. 베개가 진태석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 난 너처럼 살인자는 될 수 없어. 한혜라는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태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한혜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태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 한혜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태석을 바라봤어요. 진태석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의 진태석과 달랐어요. 냉혹함도 오만함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럽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진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혜라야. 진태석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혜라야. 진태석이 한혜라를 그렇게 부른 건 40년 만이었어요. 결혼 전 순수했던 시절에만 그렇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석 씨, 정신 차렸어?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내가 왜 여기 있지? 혜라야, 무슨 일이 있었어? 한혜라는 진태석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태석은 머리를 만지려다 통증에 찡그렸어요.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혜라야, 내가 뭘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 한혜라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면 또 속임수야? 태석 씨. 한혜라는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딸 기억나? 진태석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딸? 우리한테 딸이 있었어? 이름이 뭐야? 한혜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태석이 진세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건양그룹은? 회사 이름 기억나? 한혜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건양그룹? 그게 뭔데? 혜라야, 나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 한혜라는 의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의사가 진태석을 진찰하고 나서 한혜라를 복도로 불렀어요. 사모님, 환자분이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때문인데요. 최근 수십 년의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수십 년이요? 한혜라는 놀랐습니다. 네, 검사 결과로 봐서는 대략 40년 전 정도의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만 있고 그 이후는 완전히 공백인 상태죠. 한혜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전이면 진태석이 아직 순수했던 시절, 권력에 물들기 전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확실합니다. 며칠 내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며칠 후 차정원은 어머니에게서 진태석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한혜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태석이 정말 깨어났어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원아, 기억을 잃었어. 최근 40년의 기억을 완전히. 뭐라고요? 차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병실 문 앞으로 데려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진태석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해. 건양그룹도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도 심지어 너도 몰라.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이 고개를 돌려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진태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차정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냉혹함 대신 순수함이, 오만함 대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차정원. 진태석은 그 이름을 곱씹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정원은 진태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내려진 벌인가 봐요.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정원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진태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차정원은 그 미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태석이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한편 검찰에서는 진태석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검사가 한혜라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진태석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어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한혜라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치료 감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감호를 받는 거죠. 감옥에는 안 가는 건가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어요. 다만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태석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진태석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태석은 요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한혜라가 가끔 면회를 갔습니다. 진태석은 요양원 정원에서 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혜라야, 이 꽃 이름이 뭐야?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장미야.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진태석은 장미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혜라야, 우리 예전에 데이트할 때 장미꽃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많이 봤지.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라야, 미안해. 내가 기억을 못해서. 분명 우리 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괜찮아. 한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지금도 그런 것 같고.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의 진태석은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공난숙은 자수 후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주하늘이 면회를 왔어요. 공 회장님. 주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공난숙을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하늘아. 당분간 면회 오기 힘들 거예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회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해서요.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너는 내 길 가. 나도 여기서 내 죗값 치를 테니까. 주하늘은 공난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공난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미안하다, 하늘아. 주하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시죠. 공난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훈도 비리 연루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영채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채야. 진세훈이 주영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훈 씨. 진세훈은 주영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법원을 떠났는데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건양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는데요. 주하늘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장실에서 주하늘과 차정원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 건양그룹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주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이름을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네. 진태석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거죠. 주하늘이 설명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주하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기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의그룹은 어때요?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한편 요양원에서 진태석은 매일 정원을 산책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혜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어느 날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물었어요. 혜라야, 우리 왜 결혼 안 해? 사귀는 사이 맞지? 한혜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했었어. 그래. 진태석은 놀라워했어요. 그럼 왜 같이 안 살아? 나 여기 혼자 외로운데.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석 씨,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태석 씨가 기억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확실해. 난 널 사랑해, 혜라야.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을 40년 만에 듣는 거였어요. 1년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작은 규모의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한혜라, 조미향, 진세미, 진세훈, 주영채가 참석했어요. 결혼식장 한쪽에는 차기범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제가 행복해요. 정말로. 차정원이 속삭였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옆에 서서 함께 차기범에게 절을 올렸어요. 한혜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미향이 한혜라 옆으로 다가왔어요. 혜라 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조미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한혜라가 대답했어요. 기범 씨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차기범의 수목장을 찾아갔는데요. 나무 앞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늘 씨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주하늘이 나무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정원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진태석은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고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아빠가 원하신 복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나뭇잎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할게요, 아빠. 그로부터 2년 후 요양원 정원에서 진태석은 여전히 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한혜라가 면회를 왔습니다. 혜라야. 진태석은 한혜라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한혜라는 진태석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내가 와서 더 좋고. 진태석이 대답했습니다. 한혜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차정원과 주하늘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야. 그리고 사위고. 딸? 진태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구나. 근데 기억이 안 나네.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라야, 내가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분명 우리 행복했을 거야. 그치? 한혜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에는 행복했어. 그럼 됐어. 진태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한혜라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끝이자 시작이야, 태석 씨. 정의그룹구 건양그룹 본사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업이라는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주하늘과 차정원은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원 씨, 우리 여기까지 잘 왔죠?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멀리 왔어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어쩌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구원일지도 몰라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괴물로 살았던 기억들에서 해방된 거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공난숙은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구실장이 면회를 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면 출소시네요. 구실장이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 나가시면 뭐 하실 건가요? 구실장이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아야지.
구 실장은 놀라워했어요. 회장님이요? 공난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어. 권력 게임은 지겹더라고. 진세훈과 주영채는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세훈 씨, 주문 들어왔어요. 주영채가 밝게 소리쳤습니다. 진세훈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카페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차정원과 주하늘의 결혼사진, 한예라의 웃는 얼굴, 그리고 진세훈과 주영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마지막 장면. 요양원 정원에서 진태석은 혼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남자. 한혜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정원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저 사람도 우리도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차정원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한혜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행복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여전히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괴물이었던 남자는 죽었고 순수했던 청년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태석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자비로운 벌이었습니다. 차기범의 수목장 앞에서 차정원과 주하늘, 한혜라, 조미향, 진세미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차기범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범씨,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혜라가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미향이 덧붙였어요. 그래요, 기범 오빠야. 정원이도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고 진태석도 벌 받았어요. 차정원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도 했어요. 아빠가 원하시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세미도 울면서 차기범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차기범이 모두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진태석은 기억을 잃고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한혜라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고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정의그룹을 이끌며 진정으로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난숙은 곧 출소해서 평범한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세훈과 주영채는 작은 카페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권력과 복수의 게임은 끝났고 이제 용서와 새 출발의 시간이 왔습니다. 차기범의 수목장 나무는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정의 친밀한 리플리가 막을 내리네요. 다음 주부터 전개되는 붉은 진주도 예고편 보니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특히나 화려한 날들에서 지역이 엄마로 나왔던 김희정 배우가 악역으로 나온다니 더 기대돼요. 다음 주부터는 붉은 진주로 더 재밌게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